안녕하십니까. 64강 ITQ 엑셀 피벗 테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작업과 3작업에 대해 복습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피벗 테이블에 대해 복습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에는 순서가 있는데 작성할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하고 필드 목록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각 필드 설정, 그룹 지정, 정렬 등을 해주시고 옵션 지정하신 다음에 출력 형태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복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출제되는 문제가 정렬 및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거든요. 각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세요. 자, 저희가 공부하고 있었던 데이터는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죠. 이 데이터 가지고 한 번 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복습을 했어요. 이 복습한 내용들이 시트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 시트를 삭제하고 새로 시트를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삭제를 그냥 하시게 되면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니까 해당 시트로 가셔서 여기 둘 다 똑같은 시트죠. 복사만 한 거죠. 가셔서 여기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복사를 하세요. 이 도형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테두리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실선 처리로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 이 문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놓습니다. 자, 선택해서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C에서 이제 붙여넣기는 어디다 하느냐? 새로 시트 3작업,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컨트롤 C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시트에 대해서 이제 작업해 보도록 할까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시트를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삭제할 시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해당 시트에 대해 삭제 작업을 할 거니까 삭제 부분 클릭합니다. 자, 내가 삭제할 시트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이 시트를 지울 거니까 이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삭제 버튼 누릅니다. 삭제 클릭.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삭제를 할 건데 계속 진행할 건지 묻는 확인창이 나오죠. 지울 거니까 삭제 버튼 누릅니다. 삭제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있던 피벗 테이블 가로 2라고 했던 파일 시트는 지워졌어요. 삭제가 되었고 지금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이 남아있죠? 이 피벗 테이블도 아예 다 삭제를 하고 앞에 있는 시트에서 앞에 있는 시트에서 시트 형태를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해서 테이블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 나오죠? 바로가기들 중에 삭제 클릭합니다. 삭제 클릭. 자, 그래서 똑같이 삭제할 것인지 해당 시트에 대해 영구적으로 삭제할 건지 확인창이 나타나고요. 삭제 버튼 눌러서 이 시트 지우도록 할게요. 삭제 클릭. 자, 그러면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화까지 진행한 시트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시트의 내용을 복사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할 때 내가 복사할 시트 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바로가기들 중에 복사, 이동 및 복사 이렇게 있어요. 이동 및 복사 선택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동 및 복사 클릭할게요. 마우스 내가 복사할 시트 위에서 내가 복사할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 네 번째에 이동 및 복사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및 복사 선택.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고 복사할 건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해당 문서에 대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작업할 게 아니니까 기존 문서 그대로 두시고 자, 다음 시트 앞에 끝으로 이동해서 복사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동 체크하고 복사본 만들기 체크합니다. 자, 끝으로 이동 선택, 복사본 만들기 선택 해주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복사본 만들기 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시트가 생겼죠? 복사가 되었어요. 이 시트를 복사를 했는데 끝으로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끝부분에다가 복사본이 생성이 되었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 2번이 생겼습니다. 자, 복사본 생겨셨죠? 그러면 제3작업으로 출제되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정렬 및 부분합 괄호 2를 지우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시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시트명 위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커서 위치 확인하셔서 이만큼 지우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복사본의 이름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네, 수정되셨죠? 좋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름 수정은 했는데 안의 내용은 정렬 및 부분합이죠.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 문제 부분을 저는 열머리글을 선택을 해서 열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요. 데이터를 전체를 다 선택하고 해당 정렬 및 부분합 문제를 지울 거잖아요. 자, 지우기 위해서는 열머리글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열머리글을 선택했으니까 열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타나는 바로가기들 중에 삭제가 있죠? 해당 정렬 및 부분합은 지우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삭제 눌러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 클릭. 그러면 아까 있었던 B열부터 F열까지 있었던 데이터는 삭제가 되고 정렬 및 부분합의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딸려온 게 보이네요. 자, 정렬 및 부분합 문제도 필요 없죠? 선택해서 정렬 및 부분합 문제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누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딜리트 키는 삭제하는 버튼이죠? 어디에 있냐면 딜리트 키는 여기 있는 파란색 키예요. 삭제하는 키입니다. 여기 있는 키도 삭제 기능이고 백스페이스 키이고 딜리트 키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도형 같은 경우는 보통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요. 자,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삭제할 이 부분,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자, 선택하니까 실선으로 처리가 됐죠?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문제는 사라지고 정렬 부분 앞 삭제한 위치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트 모양으로 변경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컨트롤 C에서 복사했던 피벗 테이블 문제를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V. 자, 컨트롤 V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새로 만든 복사한 시트지 위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피벗 테이블 작성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래로 내리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조건만 보셔서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출력 형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모습이에요. 자, 개발사가 열 레이블에 와 있죠? 열, 그죠? 자, 서비스 시작이 행 레이블에 와 있어요. 행 레이블. 자, 그래서 문제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작업했던 피벗 테이블 시트지 위로 오셔서 자, 조건에 맨 먼저 기존 전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시트 1 작업을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제1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시트로 여기 1작업 클릭합니다. 1작업 시트 클릭. 자, 1작업 시트에서 BR 사행 관리 코드 셀부터 서비스 시작 HR 12행 2012년 12월 8일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선택해 주세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삽입 탭으로 갑니다. 자, 삽입 탭으로 오셔서요. 삽입 탭으로 오셔서 앞에 피벗 테이블 있죠?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자동으로 표 범위가 들어가 있죠? 해당 시트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서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1작업의 B열 사행, 관리 코드 셀부터 HR 12행, 2012년 12월 8일 셀이죠? 다 절대 수식으로 들어가서 행과 열 값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자, 피벗 테이블이 이제 어디에 위치할 건지 선택해 줘야 돼요. 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워크시트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문제 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이 시트에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이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빈칸을 클릭하셔서 위치를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시트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시트 선택합니다. 시트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시트 선택하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갈게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클릭하니까 피벗 테이블 작성할 위치 워크시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 주소가 들어가겠죠? 셀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 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셀 클릭하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B열 이행부터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열 이행을 클릭해주면 B열 이행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 먼저 눌러도록 할게요. 셀 선택하는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B열 이행부터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 셀 선택, B열 이행 선택. 자, 선택하니까 B열 이행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까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도록 할게요. 자, 클릭. 그래서 표 범위는 아까 우리가 선택한 영역이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작업 파일 위치를 결정해 주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생성될 상황이에요. 생성되기 바로 직전이죠.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필드 범위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의 필드라고 해서 필드가 이런 영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력 형태를 보고 행 부분에 서비스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서비스 시작을 클릭해 주면 서비스 시작 하나만 들어가게 되죠. 서비스 시작을 행 레이블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시작이 행 레이블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자, 서비스 시작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데이터인가 봐요. 그래서 행 레이블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열 레이블에는 개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사를 클릭해서 열 레이블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발사 클릭. 네, 개발사를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요 부분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행에는 서비스 시작, 열에는 개발사가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나요? 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값 이 부분에 분류와 수익금이 들어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분류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시그마 값 부분에 분류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분류를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개수 및 분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익금 선택하셔서 밑으로 이렇게 놓고 손 떼시면 돼요. 자, 수익금 선택해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부분이 되면 됩니다. 자, 행의 서비스 시작, 열의 개발사, 시그마 값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시그마 값은 이 테이블 필드 목록 범위에서 개수, 분류, 합계 수익금을 생성해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걸 넣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시그마 값이 열 부분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저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의 서비스 시작, 열의 개발사와 시그마 값에는 개수 분류, 합계 수익금.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값 필드 설정 및 그룹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값에서 합계 수익금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계산 유형을 평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아니라 그냥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각 필드 설정이 나올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자, 클릭. 각 필드 설정 나왔죠? 자, 각 필드 설정 클릭하세요. 각 필드 설정 클릭.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필드 설정을 할 거죠? 각 필드 설정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합계 부분이 평균으로 자동으로 변할 거예요. 자, 평균 선택하러 갑니다. 평균 클릭. 그렇죠? 평균 클릭해 주니까 평균이라고 변경되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익금의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00만 달러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아주세요. 자, 입력할게요. 수익금 옆에 가로 열고 100만 달러 가로 닫고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 설정 추가해 줬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확인 클릭하니까 평균으로 변경된 게 보여요. 아까 수익금에다가 가로 열고 100만 달러를 추가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입력이 된 거예요. 추가 안 해줬으면 수익금이라고만 남아 있겠죠? 네, 이름 설정해 주었습니다. 각 필드 설정했고 각 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값 요약 기준 탭에서 계산 유형을 평균으로 한 상태예요. 사용자 이름 지정의 맨 뒷칸에 100만 달러도 추가가 됐죠. 자, 이 상황에서 B열 5행셀 있습니다. B열 5행셀, B열 5행셀 2003년 셀이네요. 2003년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2003년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바로가기들 위에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선택. 자, 그러면 그룹화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 우리는 단위를 연만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연만 선택해 좋은 모습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확인 누릅니다. 확인 클릭. 자, 이번에는 옵션 지정 및 출력 형태에 맞게 지정하기 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보시면요. 자, 조건을 보시면요. 자, 그룹화 진행했습니다. 평균 수익금 요거 설정했죠. 평균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서비스 시작과 개발사의 분류와 개수, 분류의 개수 이것도 해줬죠. 그래서 서비스 시작 그룹화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할 거고 개발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고 빈셀 값은 특수기호 땡땡 이 특수기호죠. 여러분 숫자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땡땡이에요. 땡땡으로 표시를 할 거고 행의 총 합계를 지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화면 전환해서 2003년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연도만 선택했죠. 연만 선택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위에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자, 여기 선택하도록 할게요. C열 5행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C열 5행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바로가기들 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찾으셨죠? 자, 맨 첫 번째 있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피벗 테이블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할게요. 체크합니다. 체크. 아이고, 닫아버렸네. 네, 체크한 상황이에요. 체크하시고 빈 셀값 표시 부분에 땡땡으로 표시를 할 거죠. 땡땡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특수 기호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이 가능하죠. 땡땡 입력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탭에서 설정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탭,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할게요. 요약 및 필터 선택하시고 아까 조건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는 해제하도록 나와 있어요.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체크 해제 되셨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클릭.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준 열인 분리자들을 선택하세요. 분리자들을 선택하시고 자,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희응에서부터 기억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으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탭 클릭하셔가지고 희응에서부터 기억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내림차순 정렬 클릭.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쪽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거든요. 이 스크롤 바를 이쪽으로 옮겨서 해당 옆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이동시켜서 분리자들을 찾아주세요. 옆으로 이동시켰죠? 이동시켜서 분리자들을 찾아주세요. 분리자드가 NC소프트하고 스마일게이트 뒤에, 맨 뒤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자드를 지금 스마일게이트가 두 번째에 있고 블리자드가 세 번째고 맨 앞에 NC소프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데이터를 맨 앞에 두 번째에 스마일 게이트가 두 번째에 있는데 스마일 게이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스마일 게이트 탭을 선택하시고 스마일 게이트 데이터 열을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동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탭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을 선택하셔서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자, 스마일 게이트를 선택해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게 보여요. 그죠? 움직이고 있죠? 데이터 위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일 게이트 데이터를 NC소프트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다음에 NC소프트가 오도록 원래 희응에서부터 기억순으로 데이터 내림 텍스트 내림차순 순서였는데 시옷 스가 앞에 오도록 따로 정렬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정렬 형태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 주었어요.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쉼표 스타일 적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필드명 변경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필드명 변경하기, 쉼표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CR5행에서부터
C열 오행에서부터 H열 여기까지. C열 오행에서부터 H열 12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 가셔서 홈 탭에서 가운데쯤에 표시 형식이 있죠. 그 바로 위에 쉼표 표시 보이시나요? 이 쉼표 표시를 넣을 거예요. 쉼표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클릭할게요. 해당 영역이 가운데 정렬에 쉼표 표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C열 이행셀 열 레이블을 선택해서 이름을 개발사로 바꿀게요. 개발사로 바꿉니다. 개발사 엔터. 자, 그런 다음에 행 레이블의 이름도 바꿀 거예요. 행 레이블의 이름도 서비스 시작이라고 바꿉니다. 개발사 서비스 시작이라고 변경해 주세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나셨으면 파일 누르셔서 저장 누르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되죠? 컨트롤 S 또는 파일 저장 해주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복습하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인데 제가 따로 제1작업만 빼놓은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이걸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1작업에 해당하는 개발사 자료를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릴 겁니다. 이 작업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관리 코드 셀부터 BR 12행셀까지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데이터를 선택해 놓고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버튼 누르세요. 피벗 테이블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영역이 표 데이터, 표 범위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된 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 피벗 테이블을 넣을 거니까 위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위치를 지금 여기에 아무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복사해 와서 새 시트에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 창이 열려 있으면 시트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닫도록 할게요. 취소 누르고 제 1작업 시트를 복사할 겁니다. 시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동 및 복사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및 복사 클릭. 그래서 현재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거니까 문서 부분은 만지지 않고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선택합니다.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제1작업이라고 하는 시트가 만들어지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 2번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트명을 바꾸도록 할게요. 시트명 부분에 마우스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할 상태로 돌아가시고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복습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저는 이렇게 수정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름 설정하셔도 돼요. ITQ 엑셀 문제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따로 그 피벗 테이블이다 뭐 설명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사해온 데이터를 이제 지우고 삭제하고 피벗 테이블만 넣을 거니까 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열 부분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열 부분 머리글 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클릭. 그래서 지금 데이터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되고 결제란 그림 파일을 활용한 결제란 작성 이 결제란만 남았죠? 결제란도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삭제할 때 저는 도령 같은 경우는 딜리트 키를 눌러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합니다. 삭제. 그러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기본 설정만 남아있는 ITQ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제1작업에 오셔서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 범위 맞죠? 자, 기존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위치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서 선택 데이터 들어갔죠? 자, 셀만 선택하면 돼요. 셀 위치. 출력 형태를 보니까 B열 이행부터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B열 이행 클릭합니다. 그러면 B열 이행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B열 이행이 들어와 있죠? 절대 참조로 행과 열이 변하지 않게 절대 참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대화 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눌러보면 네,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이 보이시죠?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에서 자, 행 부분에 서비스 시작이 들어갈 거예요. 서비스 시작 클릭합니다. 자, 서비스 시작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서비스 시작만 들어갔고요. 자, 열에는 개발사 여기 있네요. 자, 개발사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겨 놓도록 할게요. 개발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 놓고 자, 행과 열에 각각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 분류하고 수익금이 들어가면 됩니다. 각각 드래그 하면 되죠? 클릭해서 분류만 시그마 값에 수익금만 시그마 값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분류하고 수익금 들어갔죠? 저와 같이 행과 열, 시그마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평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값필드 설정을 들어오세요. 값필드 설정. 자, 값필드 설정 클릭하고 나온 대화 상자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평균 선택. 자, 그런 다음에 평균 수익금이 여기에 가로 키고 가로 열고 100만 달러 이렇게 넣어주세요. 똑같이
수익금 괄호 열고 100만 달러 괄호 닫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하셔서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클릭. 그러면 아까 합계 부분이 평균으로 변경되고 100만 달러 똑같이 추가된 게 보이죠? 추가 안 했으면 수익금이라고만 뜰 거예요. 자, 행과 열 레이블 선택하고 값 이름 수정해서 확인해 주시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B열 5행셀로 가도록 할게요. B열 5행셀. B열 5행셀. 1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1월이 아니라 우리는 연도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B열 5행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아, 그룹이 있어요. 그룹. 여기. 가운데 옵션이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룹으로 오셔서 우리는 연도만 선택할 거예요.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분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이 아니라 데이터가 1월, 2월 이렇게 변경되어 있죠. 자, 해당 데이터는 클릭해서 선택하지 않음으로 남겨놓고 연만 선택한 이 모습으로 확인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눌렀습니다. 확인. 연도만 남아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옵션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조건을 통해서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어요. 나온 바로가기들 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자,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빈 셀 값 특수기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및 필터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 자 조건에 있는 사항이죠. 체크, 빈 셀 값 표시, 특수기호 땡땡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입력. 자, 조건에서 똑같이 총 합계 표시는 안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행 부분의 체크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해제. 그런 다음 확인 눌러줄게요. 자, 확인 눌러주셨습니다. 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정렬을 할 건데요. 지금 출력된 데이터 줄 중에 블리자드가 맨 끝에 있고 NC소프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정렬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표시사항의 데이터에 가셔서 희응 순서에서 기억 순서로 가는 데이터 텍스트 내림차순이죠.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하는데 블리자드를 선택해 놓고 블리자드 셀을 선택해 놓고 이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클릭. 그러면 블리자드가 텍스트 내림차순에 의해서 끝으로 이동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스마일 게이트가 가운데가 아니라 맨 앞으로 이동해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셀을 선택하시고 스마일 게이트 셀을 선택하시고 자, 테두리를 클릭해서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앞으로 이동 눌러주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둘 다 해볼까요? 테두리를 선택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일 게이트 앞으로 왔죠? 또는 스마일 게이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 선택하셔서 이동 옆에 이동 옆에 처음으로 스마일 게이트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직접 데이터를 선택해서 마우스 앞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앞으로 옮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쉼표 스타일 적용 및 가운데 정렬 필드 및 변경하기 진행해 볼게요.
C열 5행 셀부터 C열 5행 셀부터 H열 12행 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쉼표 스타일 적용해 주세요. 가운데 정렬 선택, 쉼표 스타일 선택. 그런 다음 C2셀의 열 레이블이죠. 열 레이블명을 개발사라고 변경합니다. 개발사, 엔터. 그런 다음 행 레이블명도 서비스 시작으로 변경할게요. 서비스 시작, 엔터. 개발사 서비스 시작.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돼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이제 이 피벗 테이블 작성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컨트롤 S 눌러서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요. 초과돼서 지금 제가 빨리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